자, 지금부터 다룰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다. 그 시점에 묘하게 오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회동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자, 이 내용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의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세 가지 안씩 있죠. 세 가지에서 6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고, 특히 이 안에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6일 날 만났을 때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그것을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은 좀 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네. 이제 묘한 시점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이 시점에, 자, 일단 의료 대란 문제는 일단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뭡니까? 특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했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 나는 뭐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경북경찰의 수사가 잘 됐던데 뭐 따져볼 게 뭐 있냐라는 거고, 뭐 명품백이든 뭐든, 그렇죠? 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다.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특검 나갈 계제도 아니라는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했고, 의료 대란도 아무 문제 없고 가봐라 현장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의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죠.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진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최근에 일어난 2가지 사건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이등병이 또 숨졌어요. 달리기 하다가 부대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나라를 지키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들의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허물어진 대한민국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순찰차 사망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뭐 파출소에 가서 좀 문 두들겼는데 아무도 안 열어주고 4명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찰차 뒷문이 열려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갇혀가지고 계속 나오려는데 못 나와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데, 문제는 죽지 않을 방법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교대로 순찰을 나가지 않고 다 같이 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지금 안 돌아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의료 대란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능이 국가가 마비되고 있는데도 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이라고요? 협력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아무것도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는 것 같고, 박 교수도 비슷하게 봅니까?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윤석열 밑에 있었고 윤석열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스스로 알아서 네가 칼 들고 나와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워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해줘야 되느냐?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 한동훈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무기 구매 이런 것들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게임으로 치자면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박범계 의원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의원이 아니라 가지고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서 입법안 낼 수 없다. 정치적 합의만 해라. 입법 우리가 해줄게. 한동훈 입법 우리가 내줄게. 지금 윤석열 그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입법안, 한동훈이 입법안 들고 서명하러 가면은 아무도 서명 안 해줍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10명에서 올려요. 그리고 이것이
법률로 올라가가지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제의되는 상황이 왔을 때 비공개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상황에서는 또다시 어떤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치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고 또 참으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그 기자들과 언론 탓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기자 간담회 보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당장 펜 꺾고 기자증 반납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청문회에서 최혜병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다 판결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본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의기 있는 기자 한두 사람이라도 대통령님 그러면은 개인 폰 까세요. 거기에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했는지 그거 까시면 우리가 믿을게요. 이 정도 이야기 한두 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하러 기자라고 앉아가지고 윤석열 하는 이야기 받아 적고 있습니까? 진짜. 자, 84분 동안 20명이 질문했는데 어쨌든 이런 맞받아치는 질문도 없었고 또 MBC 관련된 이미 박문진 그리고 이진숙과 관련된 이 질문도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장탄식을 했다. 기자 선배들이 정말 놀라 자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한동훈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조금 이견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그 전제도 존재하고 제가 취재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과 연결되면서 자,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진전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이제 이게 이번 회동의 일종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한동훈이 대표가 되고 나서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그저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이상한 포즈나 취하면서 외모에만 신경 쓰는데 결국은 이 윤석열 프레임에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지금 과연 있을까? 지금 저는 그 의대 정원에 대한 정원 문제가 어떤 한동훈이 뭔가 안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6년부터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논의를 이번 회동에서 뺀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만나서 차나 마시고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생각에는 내년에 의대 정원을 지금 1,500명 정도 더 늘리면은 지금 휴학생들하고 합치면은 2배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험생들한테 진짜 미안한 일이지만은 의대 입학생을 새로 뽑으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게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실은 한동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데 그 의제를 뺀다?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할 수 있냐?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사실은 그 안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안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예 맹물 회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상황 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뭐 평론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한동훈에 대한 비판, 한동훈의 한계 이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을 끌고 가야 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울며 겨자 몇 개라도 한동훈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제3자 특검법 내자라는 합의까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법에 대해서 테이블을 열자까지만 가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게 성과라고 봅니다. 일단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동훈이 동의하는 게 되니까요. 기존의 문제는 지금 논란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그 다음에 뭐 대법원이 하는 특검, 윤석열은 특검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자, 3자 특검이든 4자 특검이든 한동훈 이 맘대로 특검이든 간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정도까지만 테이블을 열고 앞으로 이걸 더 논의하자라는 출발점만 가더라도 윤석열은 특검을 하지 말자기 때문에 이 프레임 자체에서의 전선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쳐지는 거고 국민들도 일진보에 따르는 것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다못해 요만큼의 성과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자, 이번에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재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면 자유투표하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도면 하면서 엄청난 성과죠.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한 성과고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재발의 과정에 양당이 같이 토론하자. 요까지만 가더라도 단초로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질문을 드리면 재발의를 했는데 재발의 과정에서 200표가 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상황을 생각해서 오히려 재발의하고 자유투표까지 가고 라는 정도만 가더라도 엄청난 그건 진전이다. 엄청난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이다. 성공이죠. 그럴 네.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패스할 가능성도 있다. 200석 이상.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만나는데요. 익명성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는 흐름이 보인다면은 이 최혜병 특검에 찬성할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캐비넷, 윤석열의 포갑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자유롭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